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 손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개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스베이거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CES 2026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표들이 쏟아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소식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었어요. 첫 번째 이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물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던 그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백플립하고 파쿠르 하던 그 로봇이 드디어 연구실 밖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이슈.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전체 물량은 이미 현대차 그룹과 새로운 AI 파트너에게 배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 LG전자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소파에 부딪히며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두 팔과 두 손을 가진 전신 휴머노이드예요. 떨어진 양말을 집어 올리고 주방 캐비닛을 열어서 간식을 꺼내고 빨래를 분류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1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지분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로봇 시장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ES 2026 현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로봇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의 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틀라스의 핵심은 손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 촉각 센싱이 탑재되어 있어서 물건을 잡을 때 압력과 미끄러짐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성공은 손의 자유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번 이슈들은 주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로봇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의 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로봇 손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타와 협업하는 기업, 글로벌 빅테크에 납품하는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까지. 이 기업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S 2026 이후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로봇손이 왜 핵심인지부터 시작해서 로봇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왜 글로벌 빅테크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5곳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로봇 손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로봇 손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로봇 손부터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봇을 볼 때 결과물을 봅니다. 휴머노이드가 춤추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백플립하는 것. 하지만 이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바로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 병목의 정체는 놀랍게도 손입니다. 왜 손일까요?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책상 위에 있는 컵, 펜, 핸드폰, 키보드, 이 모든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인간의 손에 맞춰서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손을 기준으로 모든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석기시대 돌도끼부터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까지, 문고리, 자동차 핸들, 공장 기계 버튼까지 전부 인간 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가 오면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도구를 로봇 전용으로 새로 만드는 것, 수십억 개의 물건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두 번째,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것, 인간 손과 똑같은 로봇 손을 만들어서 기존 도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어느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손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인지 아십니까? 인간 손에는 약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34개의 근육이 있고 수천 개의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관절은 20개 정도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5개 이상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이걸 구현해야 합니다. 다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큰 모터 몇 개면 됩니다. 하지만 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모터가 20가 들어가야 하고 각 손가락에 압력 센서, 촉각 센서, 위치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0.1초 만에 처리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 너무 세게 잡으면 깨지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이걸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로봇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봇 원가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2%입니다. 이건 어깨나 허리 관절의 14%보다 높습니다. 로봇 한 대 원가를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손만 172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모터가 수십만 원에 들어가고 관절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고장 가능점이 손 하나당 100개가 넘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고장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손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부 토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휴머노이드는 아직 1단계에 있다. 1단계가 뭐냐면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죠. 그리고 그 1단계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로봇 손 기술을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은 뭘까요? 투자자로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특정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자유도, 촉각 센서, 액추에이터. 첫 번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도가 높을수록 더 정교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손은 20개에서 25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마다 3개에서 5개의 움직임축이 있죠. 그런데 테슬라 옵티머스의 손은 어떨까요? 공식 발표로는 22개 자유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 공학 박사들이 분석한 결과 구현 정밀도는 7자유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는 22개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 워닝 로보틱스가 만든 알렉으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를 구현했습니다. 테슬라 실제 자유도의 2배 이상입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보다 앞선 로봇 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촉각 센서입니다. 로봇 손이 물건을 집으려면 압력을 느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와 돌을 집을 때 힘이 달라야 하니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촉각 센서입니다. 메타가 개발한 광학식 촉각 센서가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손끝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까지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손끝에서 빛을 쏴주는 이유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촉감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시야를 보조해주기 때문입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센서 내부에 AI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압력, 진동, 온도 같은 촉감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해석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세 번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관절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이죠. 모터는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는 느린 속도로 강한 힘을 내야 합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린 속도에 큰 힘으로 변환하는 것이 액추에이터 역할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힘의 조절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힘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노 단위로 제어해야 합니다. 로봇 손가락 하나에 액추에이터가 수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손 전체로 보면 20개가 넘죠. 그래서 고성능 소형 액추에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현재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영역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도는 로봇의 정교함을 결정합니다. 촉각 센서는 로봇 손의 감각을 결정합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손의 힘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3가지 기술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로봇 손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로봇 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로봇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로봇 손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기업과 손잡는 걸까요? 작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CES 2025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뭐냐면 AI가 화면 속에서 나와서 실제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면 피지컬 AI는 물건을 잡고 옮기고 조립합니다. 말로 대답하던 AI가 이제 손과 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CES 2026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면 누군가는 손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관절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품들 없이는 아무리 똑똑한 AI도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메타는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을 개발한 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메타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이미 제조업 자동화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근로자 만 명당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밀 제어 기술, 센서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더 중요한 건 한국 대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펼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TSMC 전략입니다. TSMC가 뭘 하는 회사입니까?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누가 스마트폰을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전부 TSMC가 만듭니다. 직접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모든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이죠. 한국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든 피규어 AI든 아마존이든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든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로봇손은 워닝 로보틱스가,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가, 감속기는 SPG가, 구동 부품은 우림 PTS가 공급합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손이 왜 핵심인지, 세 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로봇손 시장 폭발하면 어떤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로봇손 생태계랑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5종목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닉홀딩스는 워닝 로보틱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타와의 협업입니다. 메타가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왜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워닝 로보틱스가 만든 알레그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의 로봇 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실제 자유도 7의 2배가 넘습니다.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겁니다. 둘째, 메타의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이 결합됐습니다. 손가락 끝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까지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AI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즉시 분석하고 반응합니다. 셋째, 실제 상용화된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건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닙니다. 메타의 촉각 센서 기술이 적용된
로봇손이 올해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 분야에 4,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추가 협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익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저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메타와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실제 제품 출시가 성공하면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코스닥에 상장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은 세계 40여 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로보티즈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고객사 명단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글로벌 빅테크가 총출동입니다. 여기에 삼성, LG, 현대차, 토요타, BMW까지 로보티즈의 제품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다이나믹셀은 기존 액추에이터 대비 무게는 30% 가볍고 출력은 50% 높으며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설계 덕분입니다. 셋째, LG전자가 지분 7.36%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에서 1차로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했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실적도 확인됐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지만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었고 영업이익률도 약 10%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보티즈가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불과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1070% 폭등했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발표한다면 그 순간 주가는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는 기술적 우위, LG전자의 콜옵션, 글로벌 고객사 확보, 흑자 전환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액추에이터 대장주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에 상장된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감속기가 없으면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게 바꾸면서 힘을 키워주는 게 감속기의 역할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수십 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SPG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속기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이 지배해 왔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나부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국내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산 감속기를 수입해서 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입니다. 반도체 소재 사태 기억하시죠? 로봇 부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산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SPG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본 부품 회사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아졌고 가격은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셋째, 대기업들이 서서히 국산 부품 쪽으로 공급망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죠. 로봇이 늘어날수록 감속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SPG는 이 흐름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는 코스닥에 상장된 정밀 구동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구동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림 PTS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접 수혜주입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실물 공개가 예고되자 가장 먼저 급등한 종목 중 하나가 우림 PTS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은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우림 PTS의 부품 수요도 함께 폭발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봅시다. 로봇 한 대당 구동 부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만 대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들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 경험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다른 글로벌 로봇 기업들에게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125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로봇 관련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우린 PTS는 이 거대한 투자의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피에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서 실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차로 지분 10.2%를 확보한 후 추가로 4.8%를 더 매입해 14.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콜옵션을 발동해 20%를 추가 인수하면서 총 35%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과정에서 핵심 협력사가 됩니다. 삼성의 자금력과 제조 능력,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탄생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적자 구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흑자 전환 시점을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상용화 지연 리스크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말한 1단계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삼성이 대량 생산 계획을 공개한 만큼 2027년까지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기업 지분 투자 불확실성이에요. LG전자나 현대차가 추가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베어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보면 1차 투자 후 지분을 계속 확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에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로봇손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갈 장기 테마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죠. 2단계는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2단계는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휴머노이드는 1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중국 기업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 때 투자합니다. 확실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10배 오른 다음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투자합니다. 병목이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2026년 중반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누가 먼저 고장률 0.1% 이하를 달성하는가? 누가 먼저 1년 연속 작동 실증 데이터를 공개하는가?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원익홀딩스나 로보티즈 같은 핵심 부품주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들은 메타, LG전자와의 협력이 검증되어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SPG, 우린 PTS 같은 국산화 수혜주를 추가하세요. 대량 생산 시점에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완성품 제조사를 소량 포함하세요. 삼성전자의 백업을 받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부품주, 국산화 수혜주, 완성품 제조사를 적절히 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5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 손 기술의 선두주자예요.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액추에이터 대장주예요.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이에요.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 수혜를 받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봇 손 시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AI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 세계에 구현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로봇손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손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바로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SPG, 우린 PTS,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로봇손이 왜 중요한지, 자유도가 뭔지, 액추에이터가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 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